저는 지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능력 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줘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밥도 좋은 데서 먹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지금도 부러워해요. 근데 저는요.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러운 결혼의 뒷면.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이야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크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공부도 무난히 잘했고 집안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크게 잘 되진 않아도 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응원해 주시는 분이셨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았달까요? 그런 제가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28, 9살 무렵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나이가 됐어요. 그때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느낌이랑 비슷했거든요.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아버지가 전문직이셨고 형님도 전문직이었어요. 남편 본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사랑이었는지 설렘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거든요. 저도 나쁘지 않았고 만날수록 좋아졌어요. 몇 달 지나고 남편이 동거를 제안했어요.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맞춰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좀 망설였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제안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어요.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남편은 생활에서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집이 늘 깔끔하게 유지돼야 했고 식사도 제때 차려져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했어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그게 당연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 마치고 들어오면 밥이 차려져 있어야 했어요.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으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을 직접 하는 건 아닌데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남자들이 집이 깔끔한 걸 좋아하지. 내가 맞춰주면 되지.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강남 호텔 볼룸에서 했는데 하객이 400명이 넘었어요. 드레스도 수입 드레스를 맞췄고 부케도 원하는 걸로 했고 친정어머니가 그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우리 딸 오늘 제일 예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저도 울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갈 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인생 역전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맞아, 나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신혼집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저는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좋았어요.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이는데 밤에는 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내가 이런 데 사는구나.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낀 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신혼 초였는데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왔어요. 저한테요? 아니요. 시어머니한테 드릴 거, 형님한테 드릴 거를 사왔어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나는?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이러더라고요. 너는 같이 사니까 따로 안 샀어. 같이 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웃었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작은 게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남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었어요. 두 번째는 회사였고, 세 번째는 거래처와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면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거래처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했더니 중요한 자리야.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참 깔끔하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다고. 시댁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시댁에 자주 갔어요.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었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대놓고 뭐라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형님이 오시는 날과 제가 가는 날이 달랐어요. 형님은 전문직이셨거든요. 교수셨어요. 형님이 오시면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고 대화도 길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는 날은 자연스럽게 제가 주방에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형님은 대접받으러 오는 사람이었고 저는 와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말 한마디 없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시기에 외모 관리에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남편이 직접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살이 찌거나 외출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없는 눈빛이랑 비슷했어요. 어느 날 제가 운동을 좀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나가듯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바로 헬스장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관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결혼 전에는 내가 좋아서 했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한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예요.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그때 남편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잤어요. 별것 아닐 수 있다. 내가 예민한 거다. 그 생각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았을 때 이상하게 크게 울지 않았어요. 그냥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보다 그 생각이 먼저 나온 게 지금도 좀 무서워요. 저는 남편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못한 게 맞는 표현이겠죠. 당시 저는 직업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뒀거든요. 남편이 굳이 일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저도 한번 쉬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뛰쳐나가면 어디로 가나? 그 생각이 저를 그 집에 붙잡아뒀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 즈음에 친정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둘이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어요. 너 요즘 좀 안 좋아 보인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요 하고 웃었어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면 말해. 엄마한테 말 못할 게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어요.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결혼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혼자 들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좀 더 가정에 집중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기뻐했어요. 처음에는요.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아들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였어요.
이제 달라지겠다 싶었어요. 근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이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좋아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났고 아이 병원은 제가 데려갔어요. 남편은 아이가 크고 나서 함께 노는 걸 즐겼어요. 힘든 시간은 제 거였고 보람된 순간은 같이 나눴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이 아이를 국제학교 기숙사에 보내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직 어린데 너무 이르지 않냐고.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이 교육 환경에서 키우려면 이게 맞아.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아이를 보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 의견이 결론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싫었어요. 아이는 기숙사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그 넓은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아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느꼈어요. 조용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집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라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아내라는 게 뭔가요? 남편이 필요할 때 있는 사람, 집이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 외모를 유지하는 사람.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이 서늘했어요. 두 번째 외도를 알게 됐을 때였어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상대방이 남편한테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고 꽤 오래된 관계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처음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그 남자 앞에 물 한 잔을 놓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바람 피운 남편한테 물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나는 뭘 기다리고 있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질문을 제 자신한테 했어요. 남편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처음엔 사랑받아서 선택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저는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반항 없이 맞춰주는 편이고 크게 말 안 하고 시댁에도 잘 가고 집도 잘 관리하고 남편한테 저는 어떤 여자였을까? 사랑하는 여자였을까? 아니면 같이 살기에 적당히 편한 여자였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래 쉬어서 이력서도 없었고 경력도 단절됐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예전에 다니던 업계 사람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연락해봤어요. 남편은 제가 뭔가 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그 무관심이 이번엔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됐으니까. 친정어머니를 다시 만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얼마나 힘들어? 저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근데 더 이상 혼자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다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러셨어요.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엄마가 미안해요? 내가 내 결혼할 때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어머니가 안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요.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오늘 한 번쯤 따뜻하게 봐주면 그걸로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차갑게 지나가도 예전처럼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결혼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좀 편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상향혼을 꿈꾸는 분들 아니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조건 좋은 결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건과 사랑은 달라요. 저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집도 좋고 남편이 능력 있는 것. 그게 사랑을 대신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분명히 무언가를 얻었어요. 경제적인 안정이요. 근데 잃은 것도 있었어요. 자유, 자존감,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 그 소개팅 자리에서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한강뷰 아파트가 아닌 작은 집에 살더라도 저한테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랑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처럼 이 질문을 하고 있진 않았겠죠. 오늘 제 이야기의 마지막 말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남편 옆에 있어요. 근데 가장 비참한 건 이거예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게 이 결혼에서 제가 얻은 가장 솔직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남들한테는 부러워 보이는데 정작 속은 텅 빈 느낌.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는 느낌.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